to sing and fly. 노래하고 날아다니도록 뭐뭐 하도록 to 부정사. 그런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즈백TV 코스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문장 구조를 슬러시로 사용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고 몇 형식이고 그런 것을 분석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 문장 분석은 영작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작을 해야 우리가 스피킹도 할 수 있어요. 스피킹은 물론 외우고 많이 연습하고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스피킹은 제한적이죠. 몇 문장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 리딩은 필수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는 우리가 영어 신문이든지 영어 책을 읽을 때 리딩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공부하시면 리딩이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작이 가능해지죠. 영작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또 스피킹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영어의 흐름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단어 공부만 또는 뭐 문법 공부만 영작 공부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어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과정마다 강의 시간마다 듣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통합 영어 교육에 유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문장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우리가 또 스피킹도 해본 문장이에요. 한번 우리끼리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God made the moon for the night이죠. 여러분 이미 이 문장을 다 알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스킬업을 위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법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끔은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God. 자, God 주어죠. 하나님께서는 이르죠. 우리가 는으로 해석될 때는 뭐다? 주어다.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동사다. 동사는 어떻게 구분한다? 끝에 해석이 다로 끝날 때 만드셨습니 다로 끝났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동사다. 그래서 문장의 기둥은 무엇이다? 주어 플러스 동사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이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린다. I run이죠.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라는 그 자체 가지고도 하나의 문장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달린다. 그 일형식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장 일형식.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 자, 무엇을. 여기까지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뭐는 어떻다, 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3형식입니다. 그런데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달을 여기까지 끝내도 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죠. For the night, 밤을 위해서. 그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달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밤을 위해서. 밤에 캄캄하니까 밤에 우리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또는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밤을 위해서. 밤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for the nigh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죠. 있으면 더 편리한 거고 이해하기가 쉽고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for the nigh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God made the moon까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것을 3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문장을 길게 말하는 법, 문장을 길게 사용하는 법 나오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한 거. 또 목적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문장이 자연적으로 길어진 문장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는 주어죠. 하나님께서는 주어 만드셨습니다. 동사.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The stars. 별들을 만드셨어요.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별들을. 그런데 별들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던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완전한 3형식 문장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완전한 3형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더 부가적인 설명을 별들을 만드셨는데 to twinkle이 뭐죠? to twinkle. to twinkle은 반짝이도록 우리 배웠죠? 반짝이도록. to twinkle.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하면 투부정사에 지나간 시간에 배웠어요. 수에 동사 원형 올 때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번 과에서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지만 투부정사에 여기서는 뭐뭐 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다. 부사적은 몰라도 돼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반짝이는데 언제 반짝이냐? 밤이 반짝입니다. 밤. 만약에 이 to twinkle과 at night을 바꿔보세요. 순서를. God made stars to twinkle. 반짝이도록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거꾸로 God made stars at night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at night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별들을 밤에.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는데 밤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뜻이 완전히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문장에 뒤에 연결해서 쓰는 구든지 단어도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말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winkle at night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 at night이 앞에 오면 이상한지. God made the stars to twinkle. 이 먼저 온다는 거죠. at night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어죠. 만드셨습니다. 동사죠. 무엇을 또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죠. 을로 해석이 된 보다 목적어다.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삼형식 문장 완전하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만드셨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over the earth가 나온 겁니다. 어디에다 만드셨나? 지구 위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지구 위에 만드셨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휘들을 이렇게 연장해서 쓰면 더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God, 하나님께서는 주어 만드셨습니다. 동사. 또 뭘 만드셨죠? The land sea, the land and sea. 목적어죠. 뭐뭐를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똑같은 다 삼형식 문장이지만 어떤 것은 목적어 뒤에 다른 부가적인 어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길고 멋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같이 공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이제 조금 더 길어진 문장인데 자, 함께 해보겠어요. 이런 문장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첫 문장이 많이 길죠? 그렇지만 겁낼 필요 없이 차근차근 분석해 가면 쉬운 거예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God, 하나님께서는 주어 만드셨습니다. 동사. 무엇을 만드셨을까?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왜 s를 붙였죠? all이 복수 의미니까. kind는 종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all kinds of. 그래서 뒤에도 반드시 복수가 오는 거죠. 명사에. all kinds of birds.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슬롯으로 막아놨을까요? 이 부분은 다른 명사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종류의 복수명사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all kinds of trees. tree. 나무들 있죠, 나무. all kind, 모든 종류의 나무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 그 다음에 to sing and fly in the sky.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새들을 to sing and fly. 노래하고 날아다니도록 뭐뭐 하도록 to 부정사. 그런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걸 더 붙여주는 거죠. 긴 문장이 됐죠. 삼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더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긴 문장이 됐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God, 하나님께서는 주어 만드셨습니다. 동사 all the fish,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목적어죠. 여기까지 끝. 삼형식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을. 끝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물고기인데 그걸 부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that이었습니다. that live. 우리가 that live를 해석을 뭘로 배웠죠? 사는 이라고 해서 왜 사는으로 해석이 되느냐? 문장 공부할 때 설명한다고 했죠? 자, that live가 사는이야. 우리는 해석을 사는으로 배웠어요. 왜 사는이라고 해석이 됐을까요? 자, 사는 물고기입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사는 물고기. 그러면 that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데 앞에와 all the fish와 말하자면 fish와 live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물고기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that은 관계대명사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 fish가 우리가 말하자면 물고기지만 하나의 동물로 치고 이 동물을 설명하는 데도 썼잖아요. that을.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할 때는 관계대명사 who를 씁니다. who. 또 목적어일 때는 whom도 쓰고 who는 사람일 때만 씁니다. 그런데 이 that은 사람일 때도 사물일 때도 동물일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일 때 who를 쓰는 게 더 좀 격식이 있는 문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ll the fish, fish인데 모든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 하고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는 어디에 살아요? in water, 물속에 사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 They live, 사는 물고기. 어디에 살아? In water, 물에 사는, 물속에 사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또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사는 물고기. 어디 살아요? In water, 물속에 사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더 설명해주고 싶을 때 that을 씁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더 설명해주고 싶을 때
that을 딱 써놓고 that은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연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모든 물고기 즉 사는 물고기 어디에서? 물속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여기에서 너무 문법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일단 앞에 있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 that을 쓴다. 그리고 나머지를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all the fish죠. 여기도 all이고 위에도 all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all인데 여기는 복수가 맞죠. all 뜻이 복수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복수형을 안 붙였죠? fish는 지나간 시간에 배웠습니다. fish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여기는 복수형으로 쓰였을까요? 단수형으로 쓰였을까요? 복수입니다. 왜 all이 들어있기 때문에. fish는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that live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God 하나님께서는 주어 만드셨습니다. 동사 every kind of 이것도 모든 종류인데 모든 종류의 애니멀이죠. 모든 종류의 동물인데 여기에 쓰는 위의 문장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위의 문장은 all 뜻이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kind s 붙였고 birds s 붙였습니다. 그런데 every는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s를 못 붙였고 애니멀에도 s를 못 붙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every kind of animal입니다. every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이니까 여기에서 목적어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을.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렇지만 난 더 붙여주고 싶어. For the land. 땅을 위해서. 우리 하나의 퍼즐을 넣으면서 약간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해가면서 시작. God made all kinds of birds to sing and fly in the sky. 그 다음 God made all the fish that live in the water. 그 다음 God made every kind of animal for the land.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여러분께서 문장을 한 번씩 쭉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되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슬러시를 그으세요. 슬러시를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God made the moon for the night. 그 다음 God made the stars to twinkle at night. 그 다음 God made the sky above the earth. 그 다음 God made the land and sea. 그 다음 God made all kinds of birds to sing and fly in the sky. 자, 저와 함께 여러분 슬러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자, God made 그 다음 어디까지죠? The moon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for the night 여기죠. 그 다음 God made the stars 여기까지죠. 만드셨습니다. 별들을 그 다음 to twinkle at night입니다. to twinkle for the night. 그 다음 God made the sky 여기까지 삼형식 문장 끝났죠. 그 다음 더 쓰고 싶으면 above the earth. 그 다음 God made the land and sea 여기 목적어죠. the land and sea 여기까지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 God made all kinds of birds all kinds of 슬래시 했고 birds 슬래시 했고 to sing and fly in the sky.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분석 끝났습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God made all the fish 모든 물고기들을 that live 사는 in water 물속에. 그 다음 God made every kind of animal for the land.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셨죠? 똑같이 잘하셨어요. 여러분 분석을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분석한 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영작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하나하나 연결된 과정이니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여 여러분의 영작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